키가 크지 않다, 한 165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담외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비도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휴가 별로 생각이 없죠. 휴가를 왜? 그렇죠, 일하는 그렇죠. 좋아가지고. 그렇죠. 일 너무 좋아요. 박 원장님은 휴가를 맨날 반납하고, 많이 가봤는데. 그렇지. 반납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다 반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꽤 섬찟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신림동에서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난자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사망했고 한 명은 굉장히 위독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요. 박 원장님,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흉기 난동을 했다, 저도 이거 많이 봤고, 예전에 제가 의정부 성모병 응급실에 있을 때 그 지하철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건 나고 응급실에 열상 환자들이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커터칼은 이제 베는 형태로만 가해를 할 수 있고 찌르는 형태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열상으로 끝났는데, 이번엔 좀 심각해요. 보면은 그 회칼로 목을 찔러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기사에 나오는 걸 보니까 키가 크지 않다, 한 165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역도산이라는 그 일본의 프로레슬러 분이 계세요. 그분이 결국 사망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왜소한 사람의 칼을 맞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서 저는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찔리는 형태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을 노렸는데, 사실상 대부분 혈관이나 급소가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목이 좀 가깝잖아요. 경동맥이 혈류량이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피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 자체가 뇌고, 그 심장 바로 위잖아요. 그래서 많이 뿜어져 올라가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형제도가 우리나라는 있긴 있잖아요. 없어지진 그렇죠. 않았잖아요. 근데 사형은 실제로는 지금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남의 저도-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걸 집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은 솔직히 사람으로 인간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구속을 해서 교도소에 이제 놔두는데, 사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치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많이 있어요. 죄수가 한 명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죄수분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단실을 못 씁니다. 무조건 1인실을 사용해야 되고, 24시간 내에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계속 지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되게 영혼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아프면 그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병이면 나와야 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럼 안 좋은 상태면 뭐예요?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의사 입장에서. 그런데 약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환자였냐면, 동성 이걸 해가지고 에이즈에 감염이 된 그 죄수자였고, 그런 동성에 대한 폭력을 했던 죄수자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면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한 번쯤은 이 비용, 사회적인 비용이나 누군가는 그걸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공보위, 그 군의관 대신 가는 공보위 선생님들이 청송교도소까지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의무적으로 국가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명확한 사건이잖아요. 현행범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찬성하는 입장에, 저도 명확하게 좀 의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최근에 또 이 묻지마 살인인데 과외 선생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등학생처럼 해가지고 여자를 노렸어요. 굉장히 이 사이코패스적인 게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대범하게 그걸 토막 내가지고 이제 수트케이스에 여행용 가방에 넣어갖고 그리고 그때 택시를 타서 이제 산에다가 갖다 버리러 가는데 택시 기사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됐죠. 왜냐하면 산에 여행용 가방 가지고 안 내리니까. 최근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일본은 이렇게 여장을 많이 한대요. 남자들이 취미로. 근데 여장을 했는데 어떤 젊은 여자랑 만났는데 그 호텔 방에서 목이 없는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근데 그 용의자가 의사 집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그 동네 유명한 정신과 의사다. 요 두 얘기를 조금 믹스해서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좀 토막에도 설명을 해 주시죠. 토막이요? 네. 은폐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죽이고 나서 이거를 완전 범죄를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 거 같고. 일단은 저는 이래요. 저희는 의사잖아요. 제가 의사인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사람을 토막내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쇠톱으로 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시간 걸리면 빨리 한 거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요. 다리, 허벅지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우리 하지정맥류 수술하면 다리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소독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길게 하면은 건장한 남자도 힘이 다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왜 토막을 내느냐? 결국은 사체를 놔두면 안 되거든요.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려고 토막을 내는 건데 사실은 이런 토막이라고 딱 들으면은 굉장히 막 잔인한 살인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살인이 일어나고 토막이 오기 때문에 사실 살인은 이거 충동적으로 밀었는데 싸우다가 넘어져서 목뼈 부러 죽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가끔 이래요. 얼굴은 어디 보관되어 있더라. 근데 왜 그러냐면 지문이나 이런 거는 다 지워서 없앨 수가 있는데 얼굴을 보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둥둥 떠다니면 누군지를 몰라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 아는데 따로 보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 이런 흉흉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뤄진 영화가 많이 있죠. 저는 예전에 그 조디악이라고. 근데 이제 그 미제잖아요. 미제 사건. 완전 범죄가 된 거죠 결국에. 그렇죠. 그 살인범이 이제 편지도 보내고 이제 형사들을 막 조롱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거 못 잡았죠. 근데 지금 저희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거는 조금 사회적 고립이 많이 좀 연결돼 있지 않나.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그런 유명한 뭐 살인마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이 분명히 있고 충동적으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 살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즐기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사람. 근데 이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다 고립돼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혼자 지내는 그리고 성적으로 조금 상처받은 분들도 보통 이렇게 살인과 나중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병을 많이 정복했잖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대부분 감염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뭐 그런 거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최근에 뭐 아주 그냥 편하게 예를 들면 강영욱 씨가 나오면 좀 이상한 개도 다 말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도 상담하고 좀 행동 교정하면 좋아져. 금쪽이 있잖아요. 막 욕하고 막. 근데 좀 하면은 좀 좋아졌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정말 화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은 이런 물질이나 저런 물질이 부족해서 영구적으로 이거를 채워줘야지 되는 거지. 따뜻한 사람. 뭐 사실 다 안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 살아가면서 그런 충동을 안 느끼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진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네, 많이 열려 있고 그거 약 먹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항상 뭐 부담 갖지 말고 바로바로 상담을 해서 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묻지마 살인도 보면은 결국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거 관련된 좀 무섭게 본 영화 같은 게 있으세요?
그거 있어요. 나이트 크롤러라고 그것도 살인 사건 이제 네. 쫓아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방송국 기자보다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그쵸. 찍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하다 못해 자기가 그 돈 맛에 빠져가지고 네. 자기가 살인 사건을 이제 그렇죠. 조작하죠. 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네. 찍어서 방송국에 팔죠. 그 네. 여자랑 또 이제 뭐 친분을 쌓아가지고 아. 자기 밑에 직원 죽이고 네. 자기들이 살인이 하는 건데 뭐 그런 영화 저는 좋아합니다. 네, 추천. 그럼 저는 뭐 박원장님 일단은 헐리우드 영화를 하나 했으니까 저는 그 Tell Me Something이라고 있어요. Tell Me Something. 굉장히 오래된 한국 영화인데 이게 연쇄살인범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토막살인도 나오고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신은아 씨가 범인 그거 얘기하면 하여튼간 뭐 중요한 거는 뭐 범위 아닙니다. 하여튼간 뭐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추격자나 추적자나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항상 반전 재미가 있잖아요.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하면 저도 공부해서 댓글에 답변을 좀 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